반갑습니다. 비교 불가 분석력 축구만 팠다입니다. 혼자서 데이터 분석으로 경기장 날씨나 선수들의 그날 컨디션, 홈 원정의 차이와 제일 중요한 그날 경기에 대한 몇 가지 변수를 개인 혼자서 분석하기엔 제한적이라 생각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적중한 대화 내용처럼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입장 방법은 아래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8월 31일 일본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시미즈 포메이션은 3-4-3으로 운영되며 측면 자원을 활용해 공격 전개를 시도한다. 타카하시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움직임으로 기회를 노리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마스자기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컷백으로 활로를 찾지만 수비 전환에서 느려 뒷공간이 흔들린다. 카피샤바는 피지컬을 활용한 버티기와 마무리를 겸하지만 빌드업 상황에서 기복이 있다. 특히 주전 수비수 마테우스 브루네티가 퇴장 징계로 결장하면서 최종 라인의 안정감이 크게 떨어진다. 이로 인해 상대가 속도를 높여 압박하면 중앙에서의 취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가시마 포메이션은 4-4-2로 안정적인 라인을 구축하며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구사한다. 스즈키는 문전에서의 결정력이 뛰어나며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으로 꾸준히 득점을 노린다. 엘베르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스피드를 살려 크로스나 직접 슈팅으로 위협을 가한다. 후나바시는 중원에서 전방 압박과 볼 배급을 동시에 수행하며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이 돋보인다. 특히 가시마는 전환 속도를 살려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장면이 많고 후반 체력 싸움에서도 조직력이 유지된다. 이번 경기는 수비 안정감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시미즈는 브루네티의 결장으로 인해 최종 라인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뒷공간 커버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반면 가시마는 스즈키와 엘베르의 공격 조합이 날카롭게 맞물리며 후나바시의 전개까지 더해져 다양한 루트를 만든다. 시미즈가 홈에서 반전을 노리더라도 수비 불안이 반복되면 경기 흐름은 가시마 쪽으로 쏠린다. 결국 안정적인 라인과 날카로운 공격 루트를 갖춘 가시마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가시마는 스즈키와 엘베르의 공격 조합, 후나바시의 전개를 앞세워 경기 흐름을 장악할 수 있다. 시미즈는 홈 이점을 살리려 하겠지만 핵심 수비수의 부재로 라인이 흔들릴 여지가 크다. 결국 이 경기는 가시마가 전술적 우위와 공격 완성도를 살려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세레소 오사카 포메이션은 4-2-3-1로 안정적인 중원 구조와 전방 압박을 동시에 누린다. 나카야마는 빠른 침투와 공간 창출 능력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한다. 루카스 페르난데스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공격 루트를 넓히며 세컨드 볼에도 강하다. 카가와 신지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연계 플레이로 경기의 템포를 조율하고 공격 전환의 핵심 축을 담당한다. 특히 세레소는 홈에서 높은 점유율과 템포 조절을 앞세워 상대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 포메이션은 3-4-3으로 전환 속도와 폭넓은 공격 전개를 기반으로 한다. 키노시타는 제공권과 전방 버팀목 역할에 강점이 있으나 속도전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제르망은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지만 고립될 경우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든다. 나카지마는 창의적인 드리블과 전환 플레이로 변수를 만들지만 수비 가담과 활동량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특히 수비 라인이 간격 유지에 불안정을 보이며 압박이 빠르게 들어올 때 대응 속도가 느리다. 이 경기는 세레소 오사카가 홈의 이점을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나카야마의 침투와 루카스 페르난데스의 측면 돌파가 상대 수비를 흔들고 카가와의 전진 패스가 공격 전개를 매끄럽게 만든다. 히로시마는 나카지마의 드리블 전개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와 속도전 대응에서 밀릴 수 있다. 특히 세레소의 압박 전환은 제르망과 키노시타의 공격 패턴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결국 전술적 응집력과 홈의 에너지가 결합되며 경기의 무게추는 세레소 오사카로 기울 전망이다. 세레소 오사카는 나카야마의 침투, 루카스 페르난데스의 돌파, 카가와의 패스 연결까지 3박자가 고르게 맞아떨어진다. 히로시마는 전개 속도를 끌어올리려 해도 수비 라인 간격 유지가 흔들리며 안정감을 잃는다. 결국 이 경기는 세레소 오사카가 홈의 에너지와 전술적 디테일을 앞세워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가시와 레이솔 포메이션은 3-4-3으로 중원 압박과 빠른 전개를 동시에 누린다. 카키타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전방에서 공격의 중심축을 담당한다. 고이즈미는 이선에서의 연계와 전환 패스가 날카로우며 세컨드볼 장악에서도 강점을 보인다. 야마다는 폭넓은 활동량으로 중원 전체를 커버하며 압박과 탈압박 모두에서 존재감을 드러낸다. 특히 홈에서는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려 상대 수비를 흔드는 전술적 완성도가 돋보인다. 후쿠오카 포메이션은 3-4-3으로 수비 안정감을 우선시하지만 전환 속도가 다소 늦은 편이다. 벤 칼리파는 피지컬을 활용해 전방 버티기와 제공권에서 강점을 가지지만 기동력이 떨어진다.
코노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로 리듬을 잡지만 압박이 강해질 경우 쉽게 흔들린다. 마츠오카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간 커버에 나서지만 후반 체력 저하 시 안정감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측면 수비의 간격이 벌어질 경우 상대의 침투를 막아내기 어렵다. 이 경기는 가시와 레이솔이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에서 확실히 앞설 가능성이 크다. 카키타의 제공권과 고이즈미의 전진 패스는 공격 전개에 무게를 실어주며 야마다의 활동량은 경기 전체 리듬을 장악한다. 반면 후쿠오카는 벤 칼리파를 활용한 단순한 공격 루트에 의존하며 전환 과정에서 템포를 잃는 경우가 잦다. 마츠오카의 활동량도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 후반은 가시와가 더욱 강한 압박으로 몰아붙일 수 있다. 결국 경기의 주도권은 가시와 레이솔이 쥐고 승부처에서 확실히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가시와 레이솔은 카키타, 고이즈미, 야마다의 삼각편대가 전방과 중원을 연결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친다. 후쿠오카는 템포가 떨어지고 공격 루트가 단조로운 흐름 속에서 강한 압박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결국 이 매치업은 가시와 레이솔이 전술적 디테일과 홈의 응집력을 앞세워 승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가와사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에리소는 순간적인 폭발력과 박스 안마무리 능력으로 꾸준히 위협을 가한다. 타치바나다는 중원에서의 활동량과 압박 저항이 강점으로 템포를 조율하며 안정감을 더해준다. 오제키는 2선에서 침투와 연계 모두에 능하며 빠른 전환 속도 속에서도 볼 간수 능력이 돋보인다. 하지만 가와사키는 최근 경기에서 전개 속도의 기복이 크고 수비 전환이 늦어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공격적으로는 다양한 루트를 만들어내지만 마무리 집중력 부족이 뚜렷하다. 마치다 포메이션은 3-4-3이며 듀크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해 전방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소마는 폭발적인 돌파와 넓은 활동 범위로 측면을 흔들며 크로스와 컷백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든다. 라비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압박 회피에 강점을 보이며 역습 전환 시 핵심 연결고리로 활약한다. 하지만 수비 라인이 높은 위치를 잡을 경우 뒷공간을 내주는 불안정성이 드러나며 상대 속공에 흔들리는 약점이 있다. 특히 원정에서는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는 흐름을 보인다. 이번 경기는 서로의 강점이 명확히 부딪히는 구도다. 가와사키는 에리손과 오제키의 연계, 타치바나다의 조율을 통해 꾸준히 공격 루트를 열겠지만 마무리의 날카로운 부족은 부담이 된다. 반대로 마치다는 듀크와 소마의 돌파, 라비의 전환 전개로 위협을 만들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곧바로 역습을 허용할 수 있다. 때문에 두 팀 모두 득점 기회를 만들지만 동시에 실점 가능성도 열려있어 득점 마이너스 실점이 상쇄되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후반 막판까지 승부를 가르지 못하고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가와사키는 다양한 전개 루트를 바탕으로 꾸준히 압박하지만 결정력 부족이 문제로 남는다. 마치다는 듀크와 소마의 폭발력을 중심으로 위협을 가하지만 수비 간격 관리가 흔들릴 수 있다. 결국 양팀 모두 강점을 살리면서도 약점 또한 드러내며 마지막까지 균형을 깨지 못한 채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나고야 포메이션은 3-4-1-2이며 키무라는 측면 왕복이 좋은 윙백 성향으로 낮은 크로스와 세컨드볼 연결에 강점을 보인다. 모리는 중앙 수비에서 라인 컨트롤과 커버링이 안정적이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으로 위협을 만든다. 이즈미는 2선에서 연계와 침투를 오가며 전개 템포를 조율하는 타입이다. 주전 공격수 주커의 퇴장 징계는 결정력과 박스 점유율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변수다. 그래서 전개는 살아도 마무리에서 한 박자 모자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수비 블록은 500 형태로 금세 전환되어 실점 억제에 집중할 수 있다. FC 도쿄 포메이션은 4-4-2이며 나카가와는 측면에서 가속과 1대1 돌파로 전진성을 확보하는 윙어단. 다와라치미다는 직선적인 침투와 하프 스페이스 러닝이 좋은 공격 옵션이다. 코이즈미는 중원에서 볼 순환과 압박 회피에 능하며 라인을 안정시키는 조율자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중원 간격이 벌어질 때 전환 속도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줄 수비를 견고하게 유지하면 실점 리스크는 크지 않다. 이번 경기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블록 유지와 전환 타이밍 싸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나고야는 주 득점원 공백 때문에 전개 대비 마무리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FC 도쿄는 측면에서 찔러보겠지만 중앙 파괴력이 제한되면 유효 슈팅이 줄어든다. 그래서 전반부터 슈팅 수가 적고 세컨드볼 싸움 위주로 루즈한 템포가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에 양팀 수비 조직은 무너지지 않는 편이어서 후반에도 신중한 교체와 위험 회피가 우선될 것이다. 결국 균형이 끝까지 유지될 확률이 높다. 나고야는 공백을 패턴과 세컨드볼로 메우겠지만 결정력에서 한 끗이 부족하다. FC 도쿄는 전환과 측면 압박으로 틈을 노리겠지만 박산에서의 질적 우위가 제한된다. 때문에 초중반의 균형이 후반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결국 스코어는 좁게 묶이며 무승부로 닻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시원한 포메이션은 3-1-4-2로 짜이며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노리지만 안정감이 부족하다. 오다는 최전방에서 순간적인 침투와 슈팅 감각을 보여주지만 압박 강도가 높을 때는 쉽게 고립된다. 스즈키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서 나름의 강점을 보이지만 마무리 완성도가 들쭉날쭉하다. 오노세는 측면에서 속도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수비 전환에서 늦어지는 약점이 있어 뒷공간이 흔들리기 쉽다. 특히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집중력이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간바 오사카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안정된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경기를 운영한다. 툰맷은 중원에서 폭넓은 활동량과 압박 회피 능력을 겸비해 안정적인 전개를 이끌어낸다. 윌튼 펠리페는 피지컬과 제공권을 앞세워 박산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마무리 능력이 돋보인다. 우사미 다카시는 경험 많은 플레이메이커로 날카로운 패스와 박스 근처에서의 슈팅으로 경기 흐름을 단숨에 바꿀 수 있다. 특히 간바 오사카는 좌우 전환과 세컨드볼 장악에서 강점을 보이며 후반 들어서도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체력 운영에서 양팀의 차이가 뚜렷하다. 시오나는 오다와 스즈키의 움직임으로 위협을 주려 하겠지만 중원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무너지면 공격 전개가 단순해진다. 반면 간바 오사카는 툰맷의 템포 조율과 우사미의 창의적인 전개, 펠리페의 문전 장악이 맞물리며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세컨드볼과 전환 속도 싸움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경기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간바 쪽으로 기울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간바 오사카가 전술 안정감과 공격 효율을 앞세워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크다. 간바 오사카는 툰맷과 우사미의 전개, 펠리페의 마무리로 공격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시오나는 홈에서 저항하겠지만 수비 불안과 전술 기복이 뚜렷해 흐름을 지키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간바 오사카가 전술 디테일과 체력 관리에서 우위를 보이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우라와 포메이션은 4-2-3-1이며 마스오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컷백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날카로운 공격 루트를 만든다. 세키네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좌우를 오가며 전환 상황에서 순간적인 스프린트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구스타프소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경기 조율을 담당하며 압박 상황에서도 탈압박과 전진 패스로 공격 흐름을 이어간다. 우라와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며 전방에서 높은 위치에서 공을 빼앗아 즉시 공격을 전개한다. 특히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면서 상대의 롱볼 전개를 차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니가타 포메이션은 4-3-2이며 하세가와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크로스로 기회를 만들지만 수비 전환 시 커버 범위가 좁아지는 약점이 있다. 마테우스 모라이에스는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앞세워 전방에서 버티는 힘을 보여주지만 발밑에서 강한 압박을 받으면 고립되기 쉽다. 시라이는 중원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맡지만 압박 강도에 따라 경기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니가타는 전형적인 4-3-2 블록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구축하려 하지만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 박스 근처에서 창의성이 떨어진다. 특히 원정에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수비 집중력이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번 경기는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에서 우라와가 확실히 앞선다. 마스오와 세키네의 측면 돌파는 니가타 수비 블록을 흔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으며 구스타프손의 전진 패스가 이를 뒷받침한다. 니가타는 하세가와와 모라이에스를 활용해 반격을 노리겠지만 전개가 단조롭고 압박을 뚫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 특히 중원에서의 세컨드볼 경합에서 밀리게 된다면 경기 내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우라와는 압박과 템포를 유지하며 홈의 에너지 레벨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우라와는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그리고 마스오 세키네의 날카로운 돌파를 앞세워 홈에서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 니가타는 수비 조직력에 기대겠지만 압박 회피와 공격 전개에서 한계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우라와가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과 전술적 완성도에서 앞서며 승리를 챙길 시나리오다. 끝으로 절대 입장료, 수수료 따위 받고 있지 않는 가족방이며 위 대화 내용처럼 수익에 한 걸음 다가가실 수 있게 적중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조합, 핸디캡, 언오버 확인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